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도 횡보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환과 주식시장에 대한 동반 약세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의 매력도가 높아졌고 또 제조업에 부담을 줬던 글로벌 악화 현상도 현재는 완화되는 국면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오늘은 양시장 흐름을 달리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이 0.09% 소폭 상승하면서 2,972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2.5포인트가량 소폭 떨어지면서 99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는 호조로 발표가 됐는데 10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53만 1,000명으로 예상치였던 45만 건을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1.5%, 4~5%까지 하락하면서 9월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이 시장에서는 여행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영향 미칠지 함께 저희와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만나기 전에 오늘 함께할 세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민경철 전문위원, 그리고 김성현 전문위원이 대기 중이시고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픈맨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블랙라벨 주유소의 수석 전문위원 다우시게 또 이렇게 깔끔한 블랙 정장으로 또 맞춰 입고 오셨네요. 네, 미소를 띄워주셨는데요. 네,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 전혀 그 수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시장은 좀 제발 미국과 함께 올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1,18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예, 지난주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큼은 계속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봐야 될 분들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큐를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보게 되면 실적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국내의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이익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수는 일단 하단 자리대가 어딘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래소 지수를 보게 되면 2,960포인트 자리대였었어요. 좁은 박스 구간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만약에 2,960포인트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이 최근에 형성돼 있던 2,900포인트 저점 부분들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좀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가 이제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약 한 25%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386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체크를 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종목군으로 좀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이 여행주라든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 또 항공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여행주들 이런 쪽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종목군들 이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억을 하고 있고 장비주들도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도 일단 유효하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신고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시게 되면 짓기만 하면 팔린답니다. 부동산 아파트가. 그럼 결국은 3분기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아무래도 요번에 있어서 이 주택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아니면 대우건설 뭐 여러 종목군들이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의 폭이 좀 깊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한번쯤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중소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 변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농건설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1,400조죠. 인프라 예산안이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진성 TC라든가 DY 파워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접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부산 밥켓도 마찬가지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 이탈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다날이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8,000원대 초반 뭐 그 정도 눌림목 구간 되게 되면 손절 짧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8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0.47% 떨어지면서 2,96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3,200억 그리고 1,100억 원대를 사들였지만 기관들이 4천억대 강한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은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거칠게 좀 받아들여졌지만 개인들이 1,500억대를 팔면서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을 갔다가 마이너스권을 갔다가 하는 등락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빨간불로 출발해주는 모습인데 이 두 종목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지수가 회복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일단 전일 대비 300원가량 올라가면서 7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500원 챙겨가면서 10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좀 강하게 이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률을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1% 가까이 좀 올라가면서 41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2% 급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전일 대비 18,000원가량 하락하면서 84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LG화학은 가격이 나타나지 않는 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본주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삼성 SDI와 현대차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가 오늘 유일하게 이번 판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인데 0.57% 상승하면서 88,5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지수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코스피가 0.4% 떨어지면서 2,956선까지 내려가고요. 코스닥 시장은 0.17% 하락하면서 999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지 라인인 1000포인트를 지금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최근에 좀 고점을 좀 찍고 나서 다시 좀 저점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이고, 전혀 지금 낙폭을 좀 만회해주지 못하는 그런 지수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디커플링 이어지면서 양지수 낙폭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코스닥 시장은 탄력 있게 좀 올라오면서 반등 시도해주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지수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800억대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는 220억대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혼조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가 하락불인데 양 종목 모두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고,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4%대 급락 보이면서 93,600원까지 주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3% 넘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이고, 전일 대비 2,700원이 빠지면서 주가는 82,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강세인데 펄어비스가 2% 급등, LNF도 1.8% 급등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5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 따라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2.7% 현재 조정 나오고 있고요. 11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백신 회사인 모더나의 주가가 좀 급락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16% 하락했는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셀트리온 형제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메이드가 현재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H1B가 0.3% 올라가고 있고, CJ ENM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가 강세 보였는데 오늘자 시장에서 노랑풍선이 11%, 네,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 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과 디커플링 되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민감주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낙폭 확대하면서 코스피가 0.7%대 하락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이 지수 차트 보면은 계속 좀 내리꽂는 모습으로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못 이겨서 지금 하방 쪽으로 좀 강력하게 포지션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아침서부터 갭상승을 주고 지금 계속 밀리는 상황인데요. 테마주의 흐름은 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테마주의 흐름들은 빨간색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빠지는 거를 반대로 쟤네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남해화학도 이제 비료 관련주 쪽이죠. 뭐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고 비료도 부족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남해화학도 지금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효성웹미도 5% 급등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도시 재생 이런 쪽인데 유설과 관련주로 엮였죠. 안 그래도 시점명 정수에서 아침에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테마가 엮여 있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걔네들만 상승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시장을 믿지 말아라. 시장이 급등하는 걸 바라지 말고 종목만 믿어라. 테마주 장세다. 테마주가 순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게임주, 엔터주, 그다음에 소비주들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에도 하나를 더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정치 테마주들. 근데 정치 테마주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물주로만 엮어갖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환경을 얘기를 들어서 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서 표적 종목으로 바닥에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럼 얘를 윤석열 관련주 추천했느냐? 그게 아니죠. 너무 많이 빠졌고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도 바닥에 있고 그리고 건설주로 엮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모든 여태까지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보게 되면 뭐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뭐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뭔가 하여튼 뭐 개발을 한다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엮이든 그쪽으로 엮이든 아니면 남북경협주로 엮이든 하여튼 뭐에 엮이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바닥주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지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엮인다라고 보고 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 테마주로 접근할 때에서는 게임주이면서 이재명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뭐 게임주 말고도 뭐 엔터주이면서도 뭐 정치 테마주, 인물주 뭐 아니면은 뭐 원전이면서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식으로 엮여야 되는 거지 정치 테마주 인물주를 먼저 두고 공략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종목이 본질 가치가 훼손이 되면서 아주 그냥 급락을 하거나 상장 폐지당하는 현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있어야 돼서 뭐 게임주든 엔터주든 아니면 뭐 K 콘텐츠 관련주든 아니면 건설주든 본질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 테마주를 엮이는 쪽들이 이제는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수는 계속 박석거리입니다. 뭐 계속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혼자 뭐 2,900 깨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흔들려도 갈 종목들은 갑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쪽들이 이제 소비주들 아무래도 그 화이자 치료제가 지금 잘 먹힌다라는 수식 때문에 지금 다시 그쪽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소비주들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주 섹터들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공연 재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도 오늘 보니까 하이브, JYP, YG엔터, SF 또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쪽 위주로 해서 계속 지난주도 지지난주 계속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쪽으로 잘 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 여행주하고 카지노하고 이쪽은 아직은 그 낙폭과에 따른 자율방등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그쪽 관련주들이 많이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오늘 노랑푼소도 12% 강하게 움직이고 참조여행도 강하게 움직이고 파라다이스도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아직은 더 올라가야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이쪽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으로 턴한다기보다는 낙폭과에 따른 이슈에 따른 반응이고요. 강한 쪽은 엔터주 이쪽인 것 같고 뭐 아직까지 게임주들도 죽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 테마주로 같이 엮여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게임주도 뭐 원전 테마도 아니면은 뭐 소비주도 엮여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쪽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들이 이렇게 자연과 환경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종목인지는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시점에 그냥 좀 이따가 보다 보면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영어로 된 거 어쨌든 세 글자입니다. 영어로 된 거 세 글자인데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는 종목 먼저는 그 큐브엔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엔터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많이 올라갔죠? 엔터주예요, 엔터주. 지금 신인 걸그룹 나이썸이라는 이제 걸그룹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한 8명 정도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인터넷에 반응을 봤는데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반응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미국 아이튠즈 K-팝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유튜브에서 1,400만 뷰를 돌파를 했는데 물론 2억 명이 보는 블랙핑크와 아니면은 BTS에 비하면은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만들어진 신생 걸그룹이라는 점을 봤을 때서는 이제 글로벌 루키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이 지금 화이자 치료제가 지금 90%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걸렸을 때 사망률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춰주는 그래서 90%를 낮춰주는
그런 이제 치료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K 콘텐츠 흥행 전망 속에 주가는 조금 더, 아니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겠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3,400원짜리가 23,300원까지 갔으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1,000%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힘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 보여요. 기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도 공연 재개단 기대감으로 뭐 올해 연말서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 하이브, JYP, YG 엔터, SM, 뭐 YG 플러스, 뭐 큐브 엔터 이런 애들 내년 초까지 뭐 상반기까지 뭐 계속 올릴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신규적으로 접근한 데에서는 지금 가격에서 쫓아가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조정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정받으면 이전에 고점을 세게 뚫어놨었던 18,000원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아마 제 공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아마도 좀 더 올라가면서 25,000원 돌파, 뭐 내지는 3만원까지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다음은 데브 시스터즈라는 이제 게임주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데브 시스터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1,000%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뭐 9,000원짜리 종목이 그거 10,000원이라고 쳐도 한 1,700, 2,000% 정도 올라갔네요. 2,000% 정도 올라간 이제 게임주인데, 여기 이제 쿠키런이라는 이제 게임이 있습니다. 쿠키같이 생겼어요. 쿠키같이 생기는데 이제 뛰어다니면서 이제 싸우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슈팅 게임 같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서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치고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제 미국 공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팔아먹는 이슈이긴 맞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나서 기가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팔기는 팔았는데 최근에 다시 들어와요, 얘네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거 봐서는 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갔어요. 무진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2,000% 올라갔습니다. 20배 올라갔는데, 빠질 때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살짝 팔았다가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을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국내 게임사들이 P2E 서비스를 이제 많이들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돈을 벌면서 게임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그게 성공 가도를 달렸을 때에서는 새로운 마디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다시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게임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간다라고, 물론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든 게임사가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어느 정도, 게임 매출 지금 6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술 넣어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뭐 아이템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걸로 돈으로,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화폐를 붙인다라 그러면은 주가는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위로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증시 상황과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15분 정도 개장한 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노랑풍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항공주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재차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전 세계가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면서 항공주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 수요가 국내에서도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의 사용자 국제선 여객 수가 2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이판으로 출국하는 여행객 수는 130%가 증가했다고 할 정도인데, 국내 정부는, 미국 정부도 지금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여행 제한을 완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지금 TV에서 한참 홈쇼핑에서 이 여행 상품들이 계속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 방송 1시간 동안
3,600명의 주문이 몰리면서 1시간 동안 130억 원의 매출을 또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항공 그리고 여행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노랑풍선 짚어봤고요. 현재 15% 상승하면서 18,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노랑풍선도 지난주에는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음봉 나오다가 오늘은 갭상승 출발하면서 장대 양봉 강하게 그려주고 있고요. 전고점 부근이 19,350원대 좀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우리바이오입니다. 벌써 17% 넘게 증가하고 있는데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효과가 앞서서 개발된 머크의 치료제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사망률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머크는 50%였는데 화이자는 89%가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 90개국과 이 경구용 치료제를 공급할 것인지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바이오뿐만 아니라 동화약품, 제일약품 등등이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바이오가 가장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우리바이오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횡보한 종목이고 이 종목 말고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더 전체적으로 횡보를 오래 하는 모습인데요. 다행히도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상승세를 좀 견고하게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4,890원까지 좀 터치를 했었습니다. 10월 12일 날 3,965원대 이 부근에서 좀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세가 나온 종목이네요.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웹스입니다. 현재 25%까지 올라갔고 상한가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장 초반부터 연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종목이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당선이 되면서 관련주가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웹스 같은 경우는 정치 인물 테마주라고 좀 하기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윤 후보가 경선 유세할 당시에 골목 상권 살리기 그리고 이 도시재생 정책에 관심을 표현한 바가 있는데 웹스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당선이 전당대회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날도 윗골이 쭉 달고 올라오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800원부터 지금 단 이틀 만에 2거래일 만에 7,020원까지 주가가 2배가량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상한가 좀 거의 도달했다가 지금은 약간 반납한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이 좀 부진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그래도 탄력 있게 조금 올라오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외국인 기관 강하게 매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뉴욕 증시가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10년 만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이라던가 스토르라던가 우리 마그네슘이라던가 원자재에 대한 생산을 진행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기업들의 그런 생산 단가, 생산 판매가를 높이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류세 6개월 동안 20%를 인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어떻게 보면은 유류세 인하가 우리 기업들의 상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 단가라기보다는 판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까지 시장은 상방으로 보시고 조정 구간에서 지금 기업의 중속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아닌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치 테마 이슈로 좀 폭락한 종목들, 우리 과매도 구간, 기업의 청산가치 부근에서는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처럼 우리 저점 매수 중장기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일단은 현재 시간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화이자가 10% 폭등했고요. 그리고 머클가 마이너스 10%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여행주들이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반도체 투톱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를 계속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님이 대략 2주 이내로 미국 방미 승인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승인이 필요하고 한데, 이제 만약에 2주 이내에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이 미국으로 방미가 되는 시점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관계사들과의 그런 협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서로 각 주와 그 주 안에서도 각 시에서 삼성전자 공장을 우리 시에다가 우리 주에다가 지어주세요라고 서로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님이 우리 미국으로 방미했을 때, 자, 과연 미국의 어떤 주에, 그리고 그 주에서도 어떤 시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공장 짓겠다라는 최종 결정이 우리 경영 일선에서 그런 최종 결정을 진행하게 되는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 염두하시면서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의 방미 일정 2주 정도 이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자, 이 부분도 삼성전자 주가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주가와 연결지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TBC 주가 전망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저는 굉장히 지금 구간, 과매도 구간, 남들이 전부 다 공포 구간에서 홍준표 관련주로 하한가 플러스 폭락했을 때 손절해야 되나?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과매도 구간에서 저가 매수 진행하면은 우리에게 큰 수익과 행복을 단기간에 안겨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주가 전망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이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11월 5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홍준표 관련주인 경남스텔 그리고 TBC 금요일 하한가 쳤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이너스 장중 21%까지 TBC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자, 대폭등한 고점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더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치 테마 이슈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그 이슈가 끝났을 때 홍준표 후보가 우리 낙선했을 때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TBC의 경우에는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10년 동안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움직인 종목이 아니라 실적 10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홍준표 관련된 이슈의 상승분을 반납한 지금의 구간에서는 청산가치 부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기업의 청산가치는 9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대권 주자로서의 상승 모멘텀은 소멸되었지만, 기업 가치, 기업이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로 뭔가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본 사업이 존재할 텐데, 그 본 사업에 대한 부분, 기업 가치, 청산가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TBC 기업의 청산가치는 900원에서 우리 1,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가 탈락함으로써 지금 현재가 1,330원까지 주가가 무너졌는데요. 자, 지금의 주가는 청산가치 1,200원 부근까지 지금 조정을 받는 청산가치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를 주는 것이라 저는 판단을 해서 1,330원 밑으로는 1,230원, 1,330원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가 과매도 박앤세일 진행할 때 싸게 공략하시고요. 자, 밑으로 대략적으로 1,12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보셨을 때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 주가 전망입니다. 자, 실적 호조에 기반해서 주가가 최근에 3배 이상 주가가 지금 폭발한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 3만 원인데 지금 18만 원 정도까지, 17만 원대까지 거의 6배 가까이 폭등한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시가총액은 1조 원 정도고 최대 주주가 지금 60%를 가지고 있는 코스타 스크린 골프 업체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15년도 골프존 유딩 홀딩스로부터 스크린 골프와 그 스크린 골프 기계 유지 보수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새롭게 2015년도 상장된 기업입니다. 자, 2019년도부터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국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했고 2018년도 2천억도 안 되던 매출이 올해 결산 기준 4,200억, 3년 만에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고요. 영업이익도 2018년도 300억 미만에서 올해 결산 기준 약 1,200억 정도로 영업이익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적에 대한 증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 증가는 이미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앞으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레저가 빠른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이 스크린 골프 문화를 앞으로 이거를 그대로 모듈화 해가지고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느냐, 해외 시장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골프존의 주가 행방을 좌지우지하게 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단 첫 번째, 상장일의 최고가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밑으로 15만 5천 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는 신고가 영역대에서 20만 원 구간까지 보유자분들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행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레퍼시픽 30초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품 관련된 대장주입니다. 2024년도까지 3년간 실적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이거 2015년도, 2016년도 차트 보시면 지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자, 국내에서는 핵심 브랜드 설화수와 라네즈 매출이 약 30%씩 성장했고요. 해외에서는 설화수가 중국에서 50%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니스프리 관련된 판매 비중이 중국에서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 고품격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 설화수의 그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장률 자체가 그냥 두 자릿수도 아니고요. 50% 높은 성장률로 그 이니스프리 판매 비중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매출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화수의 글로벌 흥행 여부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행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이제 현재 19만 원 정도 선에서는 밑으로 13만 원 정도 손절 잡고 14만 원, 19만 원 조정식 분할 매수 유효하다. 중장기로 보시기에 좋은 가격대라고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TBC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매매 시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골프존은 3년 동안 매출이 2배가 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3년이 기대되는 종목,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벌써 지금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강 후 양의 상태가 지수에서 그려지고 있어서 오늘 나머지 장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개장 남은 장은 어떻게 좀 대처할지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 시장 흐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원달러 환율 기준입니다. 1185원선을 좀 하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85원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매물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방 흐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990포인트 현재 기준 코스닥 기준에서 99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상방 흐름 이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봉상 흐름에서 아래 꼬리를 다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약간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에 대한 어떤 후퇴가 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쯤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긍정적 흐름, 시장 흐름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한신기계 한번 첫 번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원전 관련주로 좀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는 1위를 좀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사업의 필수적인 동력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사용의 간편성이라든가 저장의 용이성이라든가 안전성은 다 겸비하고 있어서 그런 장점 때문에 공기 압축기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 발전소용 이제 공기 압축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주요 원전 쪽에다가 이 한신기계에서 이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겠고요. 중국 청도에 이제 또 현지 법인을 또 설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어떤 원전 관련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을 또 준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등 이 10개국 이상이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원전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영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벨기에, 체코, 헝가리 여러 나라에서 지금 청명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 석탄 가격 급등으로 해서 에너지 불확실성이 좀 커진 데다가 그 영향이 더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지는 이제 원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다 또 살펴봐야 될 게 중국 역시나 이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이 520조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원전 발전소 쪽 건설하겠다고도 한 바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또 행보로 보입니다. 2035년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147기가와트까지 늘리기 위한 그런 비용을 520조가량 책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에서 원전의 효율성을 인정을 하고 원전 확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또 집중을 해야 되고 한신기계가 그 수혜주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내 역시도 이제 원전 쪽으로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최근 올라온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좀 조정을 줄 때 매수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3,800원에서 한 3,700원대까지 이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매수 접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로는 다시 5,000원 이상의 시세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원전 관련 섹터에 있는 어떤 중심에 있는 종목 한신기계를 주목을 하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오가니티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니티 코스메틱은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으로 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이 손자회사 해천야갑은 이제 중국 쪽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샴푸라든가 바디워시 그리고 바디로션 등의 어떤 피부 케어 클리닝 제품이랑 또 모기 퇴치 파우더 같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유아용 화장품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산모, 유아 안전행동 향상 등의 어떤 계획 발표랑 그리고 출산 장려 등의 어떤 정책에 힘입어서 이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생활용품, 완구, 영유아 교육, 아동복 등의 소비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가니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제가 시비에 대한 부분들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한 150억 가량의 시비를 좀 발행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또 확보했다는 데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기준으로 11일 날에 이제 중국 광군제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매년 11월 11일 날 여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반기 이 중국 쪽에서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화장품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양한 소비 섹터에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슈로 해석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국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이 해당 이슈는 중국 관련 소비 섹터주가 가장 먼저 움직임을 줄 수 있음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완전 바닥권에 있는 오가니티 코스메틱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단기 저항은 800원 선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봅니다. 유심히 보시면서 바닥권의 종목인 이 오가니티 코스메틱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기아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종목인데 다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중년 동기 품질 비용 제외를 하더라도 이익률 개선 등이나 기아차의 어떤 3분기 영업 실적은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바닥권이다. 계속적인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스탠스는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문제가 주가 하락에 좀 계속 기여를 했었는데 내년 기준으로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생산권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공장에서 2교대, 3교대로 계속해서 이 증산을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이 텔루라이드 10만 대 증산에도 좀 불구하고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물량 확보에만 집중한다면은 내년에는 이 기아 역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당장 이게 주가가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4분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년 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가지고 이 전동화 가속화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칩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이 있었지만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점유율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도 공장의 증설 효과 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판매 차질 영향이 좀 덜하다는 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SUV 믹스 비중이 좀 높아져서 EV6의 유럽 시장 본격 투입으로 해서 전기차 점유율 향상도 기대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아의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조금 이 개별주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대형주가 묵직하게 잘 가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을 좀 중장기로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좋고 전장 산업 섹터, 자동차 섹터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 일단 다뤄봤는데요. 한신기계, 원전 섹터는 계속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 또는 뭐 우진 같은 종목들, 그중에서 한신기계가 좀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는데 이 종목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가닉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중국 방문제 이슈가 11일 날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어떤 소비 섹터의 종목으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현재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보여도 이제 시작점이다. 이제부터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그림상에서 이 세 종목 모두 다 좋게 판단합니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는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오가닉틱 코스메틱은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입니다. 광군제 소비와 관련해서 지켜보시고, 기아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힘내주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변동성이 큰 날이니까 원달러 환율 계속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 월요일 장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